안녕하세요. 에모토델리 박성휘자입니다. 저는 가평에 있는 미다스 호텔 리조트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신호 어코드를 또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탔던 거는 2.0 모델이고 오늘 탈 모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 업체들이 이 신차를 출시했을 때 시승 행사를 할 경우 보통은 주력으로 하는 엔진 모델 하나만 가지고 시승 행사를 주로 하는데, 혼다 코리아는 2.0 터보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 모델의 시승 행사를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만큼 혼다 코리아가 이 2.0 터보 모델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에 주력하겠다는 의미겠죠. 코드 하이브리드의 성능,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춘천에서 가평으로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신형 어코드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내부 이런 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 차는 그냥 주행에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에는 3세대 iMMD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그 iMMD는 이제 지능형 멀티모드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차가 뭐냐면은 EV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엔진 모드 세 가지를 이 차가 자동적으로 그 모드를 주행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모드 선택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모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을 이가 지능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심 주행 때는 뭐 EV 모드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하고, 또 고속 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엔진 모드로 주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혼다 코리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은 이 차 그 iMMD는 보통 EV 모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가 주로 많이 된다고 해요. 엔진 모드는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하는,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 iMMD는 2.0 직렬 4기통 iVTEC이라고 하는 엔진하고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 이 차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2세대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전기 구동을 도와주는 어떤 그 장치들이 조금 소형화됐고, 또 배터리가 원래는 트렁크 아래에 있었는데 그게 위치가 지금 뒷좌석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트렁크 공간이 좀 확보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성능은 기존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화되면서 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소형화는 됐지만 기능은 이전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 기능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능 향상은 안 된 것 같고 기능은 그대로, 성능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iMMD의 시스템 총 출력은 215마력인데요. 캠리 하이브리드 2.5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캠리 하이브리드는 211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력수는 별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원상으로는 지금 어코드가 좀 높긴 한데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4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일단은 뭐 많이 밟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가속을 할 때 붙는 힘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하이브리드니까요. 그리고 그렇진 않지만 폭발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힘을 내고 있고요. 이 속도가 올라가는 그것이 되게 좋고요.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응도 그러니까 제가 밟았을 때 힘이 붙는, 속도가 붙는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면이 좀 있긴 한데,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엑셀레이터를 제가 원하는 만큼 밟으면 좀 그 속도가 좀 붙어야 되는데 소리만 올라가요. 이렇게 소리만 올라가요. 소리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엑셀을 밟았는데 이렇게 엔진 소리만 올라가고 속도는 정작 확 붙지 않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제가 지금 뭐 정말 엔진 모드로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하이브리드니까, 네, 하이브리드면 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니까. 네. 참고로 이 차에는 액티브 컨트롤 댐핑이 탑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감쇄력을 조정하는 거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 차에 감쇄력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감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승차감이 뭐 전에 2.0 어코드 탔을 때도 느꼈지만 지금 신형 어코드의 승차감은 네, 좋습니다. 좋고, 그 대신 이 노면 소음이 조금 아쉬워요. 노면 소음이. 그러니까 노면 진동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면 진동은 거의 없는데 노면 소음이 이렇게 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노면 소음이. 제가 알기로 이 차에는, 네, 그러니까 신형 어코드를 개발을 하면서 혼다 개발하면서 레조네이터 휠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휠하고 타이어 사이에 있는 어떤 공명을 뭐 증폭시키는 소음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레조네이터 휠을 여기다 장착을 했는데 지금 이 차에도 적용이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노면 소음이, 네, 잡히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뭐 물론 지금 노면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노면 소음이 좀 있어요. 네, 노면 소음이 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라서 차가 조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노면 소음이, 네, 좀 들립니다. 네, 사실 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이런 전기 배터리로 가는 차들은 이 엔진 소리가 적기 때문에 이 노면 소음이나 이 풍절음 소리가 좀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잡아줘야 되는데, 뭐 그래서 혼다도 신형 어코드를 개발했을 때 그런 점을 많이, 네,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네, 노면 소음은 조금 들립니다. 네, 제가 예민한가요? 어쨌든 노면 소음이, 네, 조금 올라온다는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는 뭐 풍절음은 뭐 엄청 조용하고요. 풍절음 조용하고, 노면 소음이 조금 거슬리지, 네, 조금 좀 저처럼 좀 예민하신 분은 노면 소음이 조금 거슬릴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뭐 신경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 노면 소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풍절음은,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네, 국도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도에서는 스포츠 모드를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해보고요. 네. 또 스포츠 모드를 변신했다고 또 힘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했네요. 네, 달라지고 했고, 이 반응이 확실히 노멀 모드 때보다는 다릅니다. 네, 제가 페달을 밟는 만큼의 속도를 붙여주고, 네, 그만큼 반응을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만큼은 아주,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입하실 때, 운전하실 때 혹시 좀 달리고 싶다 하실 때는 그 스포츠 모드를, 네, 켜셔서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멀 모드나 하이브리드 모드, 뭐 EV 모드로 주행하실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소리가 이렇게 막 스포티해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속도가 붙는 거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스포티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와는 좀 차이가 완전 다르네요. 네. 네, 뭐 물론 이렇게 네,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가 완전 다른 다른 차종들도 있는데 이 어코드도 네, 약간 그런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멀 모드는 정말 노멀하게, 하지만 스포츠 때는 정말 스포티하게 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풀악셀을 밟았을 때, 그러니까 악셀을 세게 밟았을 때 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네요. 네.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노멀 모드랑은 완전 차이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뭐 풀악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붙는 어떤 그런 반응들은 네, 노멀 모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스포츠 모드일 때는 확실히 노멀 모드 때보다는 어떤 주행의 어떤 성능, 특히 힘이라든지 반응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풀악셀을 밟았을 때, 또 엑셀을 강하게 밟았을 때 원하는 만큼 속도가 붙지는 않는다, 엔진 소리만 커진다 라는 것은 노멀 모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되게 좀 놀라운 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2.0을 탔을 때도 되게 놀라워했던 게 뭐냐면 정숙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속도를 한 80에서 90 사이로 가고 있는데, 여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풍절음이 거의 없어요. 네, 너무 조용해요, 풍절음이. 그러니까 풍절음이 들리긴 들리는데 이거는 뭐 없다고 해야 되겠죠. 네, 보통 80일 때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따가울 정도 풍절음이 세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80에서 90인데 풍절음이 뭐 있나? 없다고 느낄 정도로의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숙성이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신형 어코드에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정숙성 하나만큼은 정말 높이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네, 계속 달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좀 설명드릴 게, 여기에 감속 선택 패들이라고 하는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감속을 선택을 해서 이런 회생제동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또 좀 쓰는 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도 그 패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혼다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패들은 다른 차종의 패들과는 좀 다르게 이 패들은 이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를 좀 조절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에너지를 통한 배터리 충전을 막 눈에 띄게 막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엔진 브레이크를 조절해서 엔진의 효율성이나 시스템 효율성을 강화하는,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주행해 봤는데, 사실 지금 뭐 그 회생제동 그게 막 배터리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EV 모드를 쓰고 싶은데 EV 모드가 지금 안 될 정도로 충전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씩 이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이 패들이 회생제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많이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엔진 브레이크를 잘 조절을 해서 네, 그 조절을 통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좀 강화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기능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네, 그런 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혼다 어코드에도 그 기능이 들어있고, 네, 그 기능은 엔진 브레이크를 조절하고 그를 통한
엔진 효율성을 좀 강화한다는 거, 네, 거기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지금까지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네, 시승해 봤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죠. 네, 뭐 물론 정말 라이벌이긴 하지만 사실 캠리 하이브리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력한 상태이거든요. 그 강력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힘을 발휘하느냐, 얼마나 좋은 힘을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느냐의 관건인데, 지금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 하는 능력을 보면은 저는 캠리 하이브리드하고 정말 힘든 싸움, 정말, 네, 오히려 캠리 하이브리드가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 계약을 지금 기준으로, 네,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한 대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계약 대수가 10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 98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980대 중에 투어링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한 달 만에 어코드 하이브리드 계약 물량이 1000대 가까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캠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 EXL 트림이 4,240만원, 이거 투어링, 네, 이게 고급 트림인데 4,54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약 대수가 한 달 만에 한 1000대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투어링이 압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솔직히 약 3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투어링이랑 ESL이랑 가격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다 센싱이나 이런 기술들이 투어링에 더 탑재가 됐다 보니까 300만원 더 주고 투어링을 사겠다라는 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네, 어코드 하이브리드 시승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정말 제대로 빌려서 나머지 기능,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기능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